원래 흥행 사업이 성공하기보다 망하기가 훨씬 쉽거든요. 게임을 만들겠다고 하면은 바로 이제 저는 거절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경력도 많이 만들어 봐야 되고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시죠. 진행하셔야 되는데 내가 진행을 해야 되겠다 성우님이 지금. 그러니까 저는 가볍게 브이로그처럼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 여기서 카메라 들고 와서 선배님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그 게임 만들고 싶어서 의논 드리러 왔는데 이제 이렇게 찍으려고 왔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지금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먼저 소개를 그래도 해야죠. 네, 저는 캐서린이고요. 지금 하는 일은 그 회사 홍보 영상을 이제 촬영하는 일도 하고, 그리고 제 개인 채널 이제 강화도 캐서린네라는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 두 분하고 이제 만난 이유는 제가 제 채널을 하다가 이제 유기견도 입양하고 또 길고양이도 입양해서 이제 키우다가 그 현실 속에서 이제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고 싶으신데 상황이 안 돼서 못 키우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디지털 이 세상 속에서 이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임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데, 저는 이제 게임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그 저희 대학 선배님하고 이제 선배님이 이제 오랫동안 알고 계신 이제 개발자님한테 제가 오늘 의논을 드리러 왔고요. 두 분 소개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션이고요. 캐서린 대학 선배고요. 오랫동안 게임 개발 회사 운영도 하고 투자도 하고 뭐 여러 기획도 하고 그리고 게임 관련한 사업을 한 20년 가까이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침 뭐 게임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뭐 같이 모여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제가 쭉 같이 업계에서 게임 업계에서 마찬가지로 게임 개발과 게임 회사를 운영하셨던 분이고요.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면.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이라고 합니다. 게임 오래 만들었어요. 92년도부터 게임 만들었고 지금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드는 게 참 재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캐서린님께서 그 어떤 재미난 아이디어를 가져오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이거를 실제로 게임으로 구현을 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끼리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제가 계속 쫓아다녔던 분이에요. 개발 실력이 뛰어나셔서 저보다 형님이기도 하지만 항상 쫓아다니면서 언젠가 기회가 있겠지 하고 이렇게. 예전에 되게 유명한 게임 개발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세균전이라는 게임을 만들었었고요. 그 밖에도 많은 게임을 만들었어요. 네, 1세대 게임인데 저희는 다 아는데 젊은 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세균전이라고 검색하면 아마 꽤 네. 한때 유명했던 게임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아이디어는 있는데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될지, 그리고 또 뭐냐면 그 반려동물을 육성하는 게임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게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게임하고 똑같은 게임을 출시하면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고민을 가지고 좀 더 우리는 다른 게임을 좀 만들 수는 없을까? 사실은 게임을 만들겠다고 하면은 바로 이제 저는 거절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돈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경력도 많이 만들어 봐야 되고요.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유명한 게임 회사들이 다 뭐 몇 번에 걸쳐서 성공 실패를 겪은 팀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영화도 초보 감독이 쉽게 못 만들듯이 뭐 가끔 그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게임도 마찬가지로 해본 사람이 하는 건데, 제가 한번 해봐도 되겠다고 한 가장 큰 이유가 요즘 AI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사전에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AI 기술을 좀 적용하면 저희 같이 이제 캐서린처럼 게임의 아주 전문가가 아니어도 굉장히 쉽게 테스트도 해보고 또 심지어 더 나아가서 런칭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이 세상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관심이 있는 게 한번 그런 식으로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제 전문가 선배님에게 제가 진희 선배님에게 이제 한번 요청을 하게 됐는데 선배님도 또 흔쾌히 수락을 해주셔가지고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게임하면 저는 이제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예를 들어서 3D를 구현을 하려고 하면 그 3D를 구현해 주시는 전문가 있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요즘에 AI를 이용하면 그렇지 않아도 게임이 개발이 가능한가요? 그게요. AI에 대한 이제 약간은 환상이 좀 크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I가 모든 걸 다 해준다. 사실 아직 그 수준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모든 걸 다 해준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할 일이 아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AI가 이제 그런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 비해서는 AI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게임은 처음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내가 뭘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그 생각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을 가지고 보통 게임 개발 작업을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볼 때는 이 그래픽 리소스라고 저희가 하는데 일반적으로 원화, 3D 모델링, 애니메이션 이 부분에 게임 개발비의 거의 뭐 절반 이상이 투입이 되는 그런 이제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 게임 사업이었습니다. 그거를 아까 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AI가 상당 부분을 이제 해줄 수 있는 시기가 온 거죠.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원화라든지 모델링의 일부 정도를 이제 AI가 담당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획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좀 더 AI에게 많은 일을 시킬 수도 있는 게임을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제가 게임을 개발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개발자 한두 분만 모시고도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인디 게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인디라는 거는 거의 혼자서 개발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규모가 충분히 작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 게임도 인디 게임의 범주 안에 들게끔 약간 1인 스타트 또는 아주 작은 규모의 팀으로 시작을 하실 수가 있죠. 이제 미래에는 노코딩이라고 해서 아예 코딩 자체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오기는 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유명한 게임 엔진을 사용하시는 게 좀 안정적으로 개발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든지 사실은 이제 그 어떤 분야와 어떤 타이밍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게임도 시대에 따라서 또 기술에 따라서 뭐 예전에 뭐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다가 PC 게임 하다가 인터넷 나오면서 뭐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모바일. 뭐 모바일로 넘어가다가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기술 개발과 맞물려서 변하기도 하고 또 변하지 않는 속성은 결국에는 또 어떤 재미를 주는 요소, 그게 단순한 게임이든 복잡한 게임이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술의 발전 흐름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순발력 있게 적용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또 가장 본질적으로는 게임 자체의 재미, 그 요소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같이 만약에 이렇게 작은 팀에서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이럴 때는 전략적으로 작은 게임을 만드는 게 좋죠. 작지만 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다거나 작지만 조금 요즘 트렌드에 맞는 게임을 만든다거나.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생각해본 아이디어는 요즘 트렌드에 어떤 트렌드가 있냐면 이제 대작 게임들은 어차피 트렌드가 비슷해요. 이게 뭐 플랫폼이 달라지든지 간에 결국에는 방대한 스토리와 뭐 멋진 그래픽과 뭐 이런 식으로 비슷비슷해요. 플랫폼만 달라질 뿐이지. 하지만 작은 게임들은 이제 좀 트렌드가 있는데 최근 트렌드를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상거래 시스템하고 연결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고구마를 키우니까 고구마를 싸게 살 수 있게 해준다거나 고구마를 준다거나 아니면 뭐 산책을 하는데 뭐 내가 몇 걸음을 걸으면은 뭐 돈을 뭐 100원, 200원을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약간 실생활과 좀 연결하는 미니게임들의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웹3라는 그 장르가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합법은 아니죠. 제가 알기로. 네, 한국에서 합법은 아니지만 외국에서는 이제 커지고 한국도 관련 제도가 정비되면 분명히 합법이 될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코인을 기반으로 한 게임, 코인과 뭐 NFT 이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한 게임들도 사실은 이제 트렌드로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만들어보는 미니게임은 이런 어떤 오프라인과 연계가 좀 되고 또 이런 웹3하고 연계가 되고 NFT라든가 이런 것들을 붙일 수 있으면 굉장히 미니게임이지만 재밌게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비용은 이제 AI 기술을 써서 조금 많이 낮추면 한번 초보자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캐서린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옆에서 돕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트렌드에 한번 미니게임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또 재밌는 시도니까 서로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NFT라고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이제 저는 개발자가 아닌 사람 입장에서 그럼 NFT가 뭐지? 막 이런 전문가분께서 네. 설명을. 그러니까 이게 피부로 네. 와닿지가 않은 게 그 NFT가 non 토큰 펀저블. 그거를 한국말로 하자면 그게 어렵네요.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그게 뭐죠? 합칠 수 없는 토큰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1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부자이긴 한데 이제는 1비트코인을 꼭 원단 뭐 예를 들어 1원단 1비트코인 단위로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뭐 0.000 뭐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잘라서 쓸 수도 있고 나중에 누군가가 나한테 비트코인을 보내면 당연히 내 통장에서 합쳐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은행 통장하고 비슷한 것이 예를 들면 일반적인 비트코인 또는 이런 크립토 화폐라고 생각을 한다면 NFT는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체계를 이용해서 어떤 물체나 뭐 객체에게 확고한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다시는 복제할 수 없는 어떤 확고한 그 소유 증명 같은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성은 일반적인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이제 합치지는 못하고 요거는 하나로 생성되면 이제 이대로 영원히 남아야 되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토큰, 신뢰성이 있는 어떤 마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개념을 게임에 접목을 시킬 수 있다는 게임이 상당히 이러한 개념에 접목하기가 좋은 게요. 게임 안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캐릭터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아이템들, 왜 저희 게임, 온라인 게임 같은 걸 하면은 많은 아이템들이 생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원래는 게임 회사가 그 발급 주체고 관리 주체여야 돼요. 그런데 게임 회사라는 거는 영구한 속성을 가지진 않죠.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거고 팔릴 수도 있는 거고 그 게임을 접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거를 암호화폐, 즉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영구 소유가 가능한 기존의 이제 어떤 그 라인에다가 태워서 소유 증명을 한다 그러면 그 회사의 존재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예. 이게 이제 중앙에서 탈출했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원래 암호화폐 개념 자체가 블록체인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특별하게 이렇게 관리하지 않아도 이 소유 증명은 내 것으로 정확하게 남는 어떤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저희 판단에는 이제 그런 웹3, 블록체인의 기술 이런 부분들도 발전을 하고 또 하나는 이런 이제 오프라인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 이런 것들과 연계하는 미니게임을 만들면 나름 트렌드에 맞기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AI 기술을 좀 동원해서 예를 들자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픽 리소스를 줄인다거나 또 요즘은 이제 그 게임 내의 캐릭터라고 하는 우리는 이제 NPC라고 부르는데 게임 내의 캐릭터의 경우도 AI 인공지능 기술을 넣어서 뭐 대화가 좀 가능하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시도들을 좀 묶어서 미니게임으로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가진 그 아이디어로 한번 이제 용기를 내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물론 뭐 쉬운 일은 아니고 또 원래 흥행 사업이 성공하기보다 망하기가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뭐 장담은 못하지만 도전하는 게 네. 멋있잖아요. 네. 멋있고 또 도전을 해서 가봐야 그 길을 알 수 있는 거니까 대신 이제 만약에 도전이 내 모든 걸 걸고 만약 망했을 때 굉장히 복구하기 어렵다 이러면 도전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이거는 가볍게 한번 해볼 수 있다 하면은 뭐 기술을 적극적으로 좀 발전하는 기술들을 써서 가볍게 한번 미니게임으로 도전한다고 하면 해볼 의의가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첫 번째 스텝으로 뭘 준비를 해야 되나요?
처음에는 일단 저희가 이게 어떤 기획서를 먼저 준비를 해야 될 거고요. 이제 게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겠다. 기획서가 있으면 이제 그 기획서에 나오는 기획이 이제 실제로 실현 가능하냐 하는 이제 요소 기술들을 또 테스트해보는 그런 단계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은 게임을 바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획서를 가지고 단위 기술들을 먼저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아, 요게 우리가 AI로 적용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보고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개발 단계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미팅 때까지 이제 어떻게 이제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지, 그러면 이제 다음에 만났을 때 그동안 우리가 이런 걸 해왔다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누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 이렇게 이제 저희가 그냥 이제 카메라를 켜서 우리가 이런 일을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저희의 이제 대화하는 거를 담아봤는데요. 이제 다음에 이제 만났을 때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해왔는지 또 여러분께 다시 이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